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륙 깊숙이 침투해서 석유 저장고와 비행장을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한 나치 독일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쿠르스크에서 기갑전을 벌였는데 소련 전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참패했던 곳이라고 하면서 그때 전투를 방불케 한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을 우크라이나가 잘못하면 수렁에 빠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동남부 점령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가망이 없어지자 손실을 무릅쓰고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주로 치고 들어가서 이곳을 지렛대 삼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죠. 좌우간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전쟁 전문가들 말로는 러시아는 이를 간파하고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해서 쿠르스크를 고립시키기 위해 쿠르스크 진입 통로에 해당하는 수미 지역을 공군력을 바탕으로 맹렬히 포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어리석은 전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년째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해 볼 때 군사적인 전략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전략 면에서 서방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전쟁에서 군사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3년을 버틸 수 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면에서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에서 전력 자산이 많은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전황으로 봐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동부전선을 파고든다면 아마도 이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점령지 확장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베르디안스크, 벨고로드까지 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동부전선 공세가 더욱 거세진다고 한다면 아마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겨냥해서 나가서 페테르부르크까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거센 포격을 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벌써 북극해 근방의 베르호얀스크까지 우크라이나 드론 파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제 무기 사용 제한으로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미사일 대신 가성비 좋은 드론을 개발하고 있죠. 드론의 전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격용 드론이 러시아의 고가의 무기인 순항미사일이나 또는 유도 폭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매일같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자탄을 뿌리는 드론이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물론 러시아 전력 자산이 크게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F-16의 위력이 지금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책 없이 러시아 본토를 파고드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르스크 상공에서 AGM-158 제점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F-16은 쿠르스크 상공에서 모스크바를 겨냥해서 날아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스탈린 시절 2차 대전 나치 독일과의 전투에서 탱크전에서 나치 독일을 패배시켰던 과거를 상정한다는 것은 경계심을 가질 수는 있어도 스탈린 시절 낡은 소련식 전술을 구사할 수도 없고 구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가 동부전선을 사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공략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크루스크 탈환도 탈환이지만 가장 큰 러시아의 고민이 있습니다. 즉 동부전선 대공세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러시아 내부의 민심이죠. 민심이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죠. 즉 2,500만의 대도시 모스크바 시민들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안전하게 지금 관계없었던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라는 공포심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안전하다고 믿고 살았던 모스크바 시민들이 전쟁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도 피난을 가게 됐고 곳곳에 원인 모를 대형 화재, 빈번히 들리는 폭발음이 러시아 시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네, 조금 지났습니다만 17일 미국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수자 일대에서 크루스크주입니다. 주도 크루스크로 대피한 피난민은 최소 13만 명입니다. 슬리퍼에 잠옷을 입고 다급히 빈손으로 대피한 이들 피난민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전쟁을 실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겼다는 러시아인 류보프 안티보바라는 사람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대가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AP 통신 등 서방 언론은 폐허가 된 수자 풍경을 속속 전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이끈 블라디미르 레닌의 동상도 포탄을 맞아서 부서진 모습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민심 충격이 프리고진의 모스크바 진격 때보다 심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프리고진의 반란을 손쉽게 진압하긴 했습니다. 프리고진은 반란 후 2달 만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지요. 이번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이후 첫 외국 군대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어서, 근데 이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의 강도가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러시아인들의 전쟁 피해는 갈수록 반전 여론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푸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에게는 크루스크 땅을 뺏긴 것보다 훨씬 몇 배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죠.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당시 비전투 인력인 징집병들이 수자 일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징집병은 1년간 복무하는 18세에서 30세 청년으로 주로 제설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인데요. 비전투 요원인 이들에게 국경 방어를 맡긴 것 자체가 러시아군의 허술한 전쟁 대응 태세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또한 수자 일대의 점령 장기화를 대비해서 러시아 본토 수 킬로미터 안쪽으로 야전병원, 정비기기, 연료창고 등을 구축했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서로 상대방의 영토에서 상당 기간 교전 상태를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 등 서방을 향해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사거리 25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긴 했지만 이를 러시아 본토 공격 용도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풀어줘야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풀이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요,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개발한 지상 로봇 무기 관련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로봇 개를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봇 개. 우크라이나는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봇 견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견은 영국 방위 산업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무기를 전선에 만들어서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로봇 개 운영자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로봇 개는 군인들의 위험을 줄이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적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 등도 그렇고 고위험 지역에서 정찰 임무 등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로봇 개를 투입해서 지뢰 탐지, 정찰, 탄약 운반 등 다양하게 전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군의 사기 강화에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로봇 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전장에 로봇 견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개는 2시간 동안 작동하는 배터리, 열화상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도 갖고 있다고 전합니다. 로봇 개뿐만 아니라 기관총을 장착한 전투용 로봇도 발명했습니다. 이름을 퓨리라고 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최전선에서 사용 중이죠. 정찰병과 보병에게 화력 지원을 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총알은 물론 작은 포탄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3일 동안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로봇 가격은 한 대당 2,130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죠. 개발의 주체는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 장관입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동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이며 가장 어려운 목표를 수행하는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전선 방어를 강화하고 공세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죠. 우크라이나 전략산업부 장관 올렉산드르 카미시는 우크라이나 군은 로봇 군대를 창설했고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로봇 설계에 주력하는 방위 신생 기업이 250개에 달한다. 이들이 50개 종류 이상의 시스템을 테스트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로봇 무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